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합이사, 조합장의 적군인가 아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조합이사, 감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딱 맞춰가지고 이거를 강의하고 같이 토론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개그 프로그램 그런 제목 같죠? 조합이사, 조합장의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게 현실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가장 가까이 받는 쪽이 조합이사.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근이사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상근이사하고 조합장의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상근이사하고는 잘 맞는데 조합이사에만 개최하면 난장판이 되고 막 싸우고, 어떤 때는 제가 지방에 있는 조합장님이 소송을 의뢰해가지고 조합이사의 동영상을 쭉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간혹 생기는 게 감사.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자,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지금 이 강의가 조합장님 위주로, 또 추진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위원장님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합장의 의견에 동조하면 아군, 반대하면 적군. 뭐 그거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조합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안건을 내세우고 이사의 결의를 유도하고 총회 결의를 유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사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도 아군이고 적군이고 라고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장의 의견에 동조하면 아군, 반대하면 적군인 거는 맞는데 과연 그 이전에 조합장인 내가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군은 적군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반대하고 언성 높이고, 어떤 경우는 막 싸움박질하고, 뭐 제가 동영상 본 것 중에는 이사하다가 막 그 조합장이 반대를 하니까 막 책상을 뛰어넘는 이사회도 제가 봤습니다. 뛰어넘어가지고 막 뭐 어디 나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 그 적군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볼 때, 물론 이사회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지만 이사회도 참가해보고 여러 가지 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적군의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정주. 우리 혈액형이 A, B 뭐 이렇게 있듯이 O형이 있듯이 적군의 종류도 있습니다. 첫째, 몰라서 반대를 하지 잘 설명을 하면 이해하고 찬성하는 유형의 이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안건을 내셔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막 반대를 해요. 그러면 잘 몰라서 반대를 하지, 그건 이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면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럼 맞겠네, 그럼 그거 찬성해가 넘어갑시다, 이번에 안건을 올립시다 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간혹 보면 모르는 걸 계속 모릅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도 뭐가 설명을 드려도 잘 몰라가지고 했다가 그렇군요 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 이사회 때도 참석해서 발언하신 거 보면 계속 또 몰라요. 물론 또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이 이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일대 첫째, 조합 이사회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대의원에는 대의원의 자료라도 보내주지만 이사회는 이사회 자료를 안 보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이사회 소집 이런 전화로 해가지고 언제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다 시간이 되는 때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나와요. 그리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포함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하라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고
하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이사를 했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혀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오시는 분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미리 설득을 하면 적군이었다가 아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시종일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설명을 해도 이해하진 않아요. 예. 이사님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무조건 하여튼 반대야. 그냥 그 사람이 간혹 찬성해가지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찬성해서 넘어갈까? 혹시 이걸 찬성 넘겼다가 나중에 뒷북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설명을 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냐? 저도 이사에 많이 참석해봤습니다. 중요한 안건 때 와서 좀 얘기 설명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사님들끼리 너무 싸우니까 의견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보면 조합 대의원회나 이사회 때 가끔 와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조합이나 잠을 안 오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안건 때 제가 갑니다. 가서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면 상당 부분의 이사님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안 그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님하고 서로 싸워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저를 부르는 이유가 제가 가서 그건 이렇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쏙 들어가는데 제가 안 나가는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싸움만 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전혀 자기가 이쪽 지식이 없어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 나 무조건 이거 반대해야 돼. 안 돼. 이렇게 내가 하는 유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사회 때 말도 안 해 별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 다 이해한 것처럼 해요. 그렇지만 표결을 해보면 반대표를 툭 던지는 거예요. 환장하죠. 환장합니다. 말리는 시어머니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찌누이가 더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모르면 묻든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조건 반대표를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합장님이 제압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좀 스트레스가 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 나름대로 한번 유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뭐죠? 적군이 조합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까? 내가 조합장이 잘못된 안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럼 반대할 이유가 뻔합니다. 내가 제안한 게 안 맞으니까 합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뭔가 조합장이 뒷돈 묻고 이 업체를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러면 내가 고쳐야죠. 만약에 난 안 고친다. 난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한다. 무조건 내가 뒷돈 받아먹은 업체를 밀어야 된다. 이렇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 강의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어쨌든 저는 공정하다는 전자에서 조합장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혹시 내가 안건을 잘못 제안한 거 아니냐. 첫 번째가 시기상조일 경우가 있어요. 이 안건은 지금 제시하지 말고 좀 이따가 좀 무르익으면 그래도 좀 이해도 가고 좀 토론도 있은 다음에 안건을 제안할 걸 잘못했나. 아니면 안건 내용이 정비업체나 그냥 사무장이 이렇게 했던 걸 쭉 올려다 보면 안건 내용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하고 다르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안건을 잘못 제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조합장님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상당수 부분은 조합장님이 안건을 천편일률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보면 핵심을 잘못 짚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분은 미팅을 하는데 미팅하러 왔을 때
핵심적인 얘기는 안 하고 착 빙빙 돌려가서 얘기하면 환장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사회가 정비업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정비업체 직원이 이사회까지는 못 갑니다. 이사회는 조합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대의원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대신 안건을 좀 만들어 달라. 자료를. 그럼 자료 만들어 준 걸 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그 설명을 못 해요. 조합장님들이. 설명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것도 한번 체크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지금뿐만 아니고 시종일관 나한테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조합장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조합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장 나를 치명적으로 치는 적은 어디에 있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이죠.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속담이 나온 이유가 그리고 이게 시종일관 맞구나라는 얘기가 도와주봤자 배신하고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배신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점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캐치했다가 약점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 조합장님이 해임되면 1순위로 그 다음 조합장에 추천되는 사람이 누구죠? 상근이사. 상근이사. 그래서 상근이사가 굉장히 나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젠가는 자기가 조합장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상근이사 아닌 분들은 관심이 좀 덜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이사에 나오라 그러면 그때도 한번 신경 쓰고 나가는데 상근이사는 1년 12달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저 조합장 나하고도 얼마나 의견도 안 맞고 저 뭔가 꿍꿍이도 있는 것 같고 업체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뭐 있는 것 같은데 지 혼자 돌아다니고 내가 이거 밀어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조합장이 너무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지금 도대체 이 상태로 조합장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난리 저 사람 뭐 하나 내고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조합원들을 위한 길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바로 상근이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막 계속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특히 시공사와 관련된 의견은 많이 해요. 일단 시공사가 선정이 되죠. 공사계약서 협상할 때 제가 뭐 영육대금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잠시 한두 번 나갈 때도 있는데 나가보면 시종일관 그 시공사가 제안한 안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대의원도 마찬가지고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무조건 자신이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합장인 내가 무식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나이도 많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것을 먼저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 옆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 아니면 나하고 동장 이사는 쟤는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라고 허심탄회하게 물어봐가지고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조합장이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하면서 안건에 대한 핵심을 찌르고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나가야 돼요. 자, 서류를 만듭니다. 서류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총회 사회보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문하고 있는 조합의 총회, 중요한 총회 사회를 나가는데 총회 책자를 받아보면 안건 요약도 있지만 뒤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자는 저는 다 봅니다. 거의 뭐 한 글자 빠지도 없이 다 봐요. 그래야만 저는 다른 사회자하고 다른 게 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정비업체가 뒤에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사회 보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그 내용을 다 소화를 시키고 조합원들이 뭘 궁금해할지를 아예 제안 사유할 때 설명을 다 해버려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훨씬 없어지고 반대의 의견도 없어져요. 그냥 안건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하면 반발이 막 들어옵니다. 반대. 그럼 그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 피곤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반박을 받으면 또 더 열받아가 또 질문하고 뭐 어떤 데는 난동도 피우고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를 궁금해하는지,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 보고 그걸 미리 설명을 사회 보면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회 사회를 보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만약 개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2시간 내에 다 끝내버립니다. 표결까지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비법은 충분히 조합원들이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질문할 걸 예상해서 그걸 먼저 설명을 다 해버려요. 설명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도 조합장님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핵심을 찌르고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질문하고 반대를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공부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정비업체가 이번에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래 가가지고 뭐 이거 한데 어떻습니까? 뭐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사들이 만약에 조합장 설명 들을 때 무슨 얘기들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합장 무시해요. 저 양반 도대체 가는 기가 먹었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말도 못 알아듣고 설명도 못하고 뭐 조합장이 저래 저거 저래가지고 계속 맡길 수 있겠어? 그러면 이사회 끝나고 자기들끼리 뭐하냐 소주 한잔 하면서 저 조합장 저 놔둬야 되겠어? 쫓아내야지 이래가지고 이 조합 망가지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뒷담화로 듣게 되면 굉장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정비사업 지식이 이사보다 내가 월등히 뛰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되냐? 자, 이사의 진행과 안건 설명을 조합장이 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정비업체 직원이 하도록 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일단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그냥 조합장님 그냥 나가요.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공격받고 야단맞고 합니다. 미리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나가셔야 되고, 가급적 이사의 진행은 좀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지식이 이사들보다 뛰어나도록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 자, 아래 동영상 강의 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자,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1강자, 2강자, 3강자, 4강자, 5강자, 6강자가 재건축 재개발 강의입니다. 수백 개의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제7강자 소규모 관련된 겁니다. 이거 조합장님들 다 들으신 분 계세요? 여기 들어와 계신 조합장님 다 들으신 분 계세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다 들으면 이렇게 수료점을 넣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으시라고. 이게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7가지인데 이걸 다 해요. 야, 저거 어떻게 듣느냐.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주일에 한 20-30개씩 정도씩 수료증이 계속 나갑니다. 보내달라고 해요. 누가 공부를 하느냐. 저희들이 간혹 보면 첫 번째, 가장 열성적으로 이걸 공부하시는 분은 수료증 받아가지고 비대위들이 다 해가지고 그거 보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이 약간. 일단 비대위가 해가지고 나 이거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공격하려고. 내가 조합장 현 집행법도 낫다. 내가 김종현 변호사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다 했고 이게 정비사업 지식 저 조합장 이사 전부 이거 하나 더 듣지도 안 하고 이게 뭐냐 이거 해야 된다 라는 분이 가장 비율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하시려고 내가 이만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하니까 하십시오 라는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먹히나 봐요. 먹히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강 끝났습니다. 몇 강자 수료증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합니다. 조합장님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이거 7강자, 6강자 최소한 소규모 빼고 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안 들으셨다면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요. 홈페이지 이거 안에 밑에 알리고 시오증 KR에 뜨는 거 보면 여기 1강자부터 7강자까지 쭉 있습니다. 있으니까 보시되 책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1, 2, 3권도 이게 지금 교재 동영상 강의 하느라고 지금 7권까지 나와야 되는데 3권만 나와 있는데 1, 2, 3권도 많이 보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법령집인데 2022년 법령집 나온 건데 이게 해답이 90%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조합장님 그리고 이 등록하신 분한테 제가 이번에 한 권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보내드리려면 너무 이게 확인 절차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등록하신 그 주소지대로 이걸 한 것씩 보여드릴 텐데 반드시 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전화 걸지 말고 조문을 보십시오. 왜냐? 저도 전화 걸려오면 조문을 봅니다.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합장님께서는 이거를 제가 해마다 계속 낼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내고 저희 아들인 김민우 변호사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힘이 붙이면 얘가 다 할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뭐 5년 10년 동안은 할 것 같으니까 이때에 보시고 아, 이 조문에 뭐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야 돼.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내년도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는 조합 이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 강의를 바탕으로 좀 적군을 줄이셔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조합장 좀 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 강의를 되새기면서 제가 말씀드린 파악 그리고 대처방법 그리고 공부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